자,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어느덧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험한 건가요? 아마 이제 휘발유를 직접 주유소에서 넣어보신 분은 체감할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44원이에요. 예. 일주일 전 제가 1,600원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00~300원 올랐죠. 네. 네. 국제 유가 특히나 이제 서브텍사스 중진료는 전쟁 전후 역대 최고포로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35%가 오른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수준에서 $100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더 오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2,100원, 2,200원 하면 체감이 확 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실 텐데 성심당 빵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 평상시 1,000개를 만들어내는데 아유 저 유통 문제 때문에 이번 주부터 800개밖에 못 만듭니다. 네. 200개가 줄었어요. 서로 줄 서서 만든 맛집인데 전 세계가 전부 다 사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EAI 국제에너지기구의 이제 재고분 91분은 갖고 있지만 유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카타르에 있는 LNG선 폭파됐죠. 여기다가 페드레치아만에 정박돼 있던 유조선도 이제 격파를 당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해군동원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도 난래요.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예. 평균이. 네. 아마 캘리포니아 가보시면 4.8달러, $5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고가 한 208일분, 7개월치, 그리고 이제 한 600만 배럴 정도 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석유 소비국 1위입니다. 전량 원유를 수입하지만 예. OECD 특히나 이제 이 GDP 대비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중동산 원유 비중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이걸 중동이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미주라든가 호주라든가 중남미 쪽으로 이 수입선 다변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까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이 잇따라 감산을 밝혔던 겁니다. 이 공급망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유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나서서 네. 셀프 감산이에요. 네. 아니 호르무즈 통행이 안 되니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셀프 감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이제 물가 미치는 비중이 워낙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차를 두고 반영돼야 될 물가가 지금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 6일부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해서 매점 매석 단속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50원, 100원 올랐던 것들이 5원, 7원 상승폭은 둔화돼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어느새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 1997년 국제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격 상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예. 장점은 일단 소비자들이 그래도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커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주유소의 경우에는 우리 일시 품절입니다. 그러네요. 담합하면서 공급을 좀 물량을 줄이게 되면 이른바 공급 절벽에 나설 수도 있고 예. 네. 또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제유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통제할 경우 손실본 그 사업자가 손실본 분은 국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네, 부작용도 상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유가 상승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까요? 이른바 S의 공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국제 유가는 65달러선, 60달러대 중반인데 네. 이미 지금 90달러대입니다. 네. WTI 90달러대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92달러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은 2% 성장을 점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로 고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400억 달러 손실을 보고요. 예. 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였던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3% 이상 높아지게 되면 고물가. 그리고 2%였던 이 성장이 낮아지게 되면 저성장. 이게 바로 가장 경제학자들이 풀기 어렵다는 S의 공포,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가운데 물가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물가는 47, 천 기준 47인데 이 얘기가 뭐냐? 국제 유가가 10%만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47%포인트 오른다는 건데 예. 지금 일주일 새에 35%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2월 달까지 물가는 2%를 하더라도 3월 국제유가 변동분이 전쟁 이후에 변동분이 반영이 되면 바로 2에서 3%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수급 얘기하시면서 유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지난주에 증시가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고 이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B2는 늘어났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 쏠림 현상, 네. 반도체가 전체 주수 80% 이상의 상승을 견인하다 보니 저는 7만 원에 팔았는데요. 21만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날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오히려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동안 못 받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2배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가 연일 10% 내외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B2도 증권사에서 빌린 B2가 있고요. 이것도 33조, 32조 넘어가서 역대 최대인데 또 하나 이것도 안 되니 마이너스 통장 예. 쓰시는 거 아니시죠? 네.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걸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여 만에 최대예요. 최대 닷새 만에 1조 3천억 원 넘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직장인들이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되면 증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사태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